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저번 주에 분기 배당주들은 1분기 배당 기준일이 지나갔는데요. 지난번에 기말 배당 낙대와 다르게 이번 1분기 배당 낙대는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기 배당주들 배당락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기말 배당금은 4월 언제 지급하는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3월 말이 배당 기준일이었던 기말 배당주들도 몇 종목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기 배당을 하는 금융지주 5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분기 배당주는 저번 주 수요일이었죠. 3월 27일에 보유를 하시면 5월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보유 기준일은 저번 주 수요일 주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차액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메뉴의 KB금융부터 보면 보유 기준일 주가 대비 오늘까지 100원 하락하였는데요.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꽤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1분기 배당금 510원을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분과 예상 배당금을 더해보면 실제 수입은 41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는 배당락 이후 주가가 2,100원 하락했고요. 1분기 예상 배당금을 더해보면 1,575원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2,300원 하락하고 있고 1분기 배당금 600원을 감안해보면 손실 금액은 1,7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4%로 590원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작년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하면서 전년도 1분기는 배당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2분기와 3분기에 180원씩 배당을 했으니까 올해 1분기 배당금도 180원으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 금액은 410원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마지막 JB금융지주는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분기 배당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배당금이 얼마 정도 될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락 이후 주가는 780원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폭은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배당락 이후 주가가 2,600원 하락하면서 배당락 이후의 주가가 5% 하락했고요. 1분기 배당금은 830원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1,77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T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하니까 첫 분기 배당금이 얼마 정도 될지는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주가 차익만 보면 배당락 이후 주가는 1,65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우선주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16,700원 하락했고 거의 일주일 만에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1분기 배당금은 1,500원을 예상하니까 실제 손실은 15,200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HD현대는 배당락 이후 주가는 오히려 1,200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예상 배당금인 900원을 더해보면 실제 수입은 2,100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K카는 이번 1분기 배당금을 250원 정도 지급할 것이라고 미리 공시를 하였던데요. 하지만 배당락 이후 주가가 10%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고 배당금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손실이 1,11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기 배당주들도 체크를 해보면 요즘에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이죠. 삼성전자는 배당락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우선주를 보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5% 상승하고 있고 1분기 배당금까지 합쳐보면 수익 금액이 3,461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배당락 이후에 주가는 5,100원 상승했고 1분기 배당금까지 합산하면 5,400원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성 ITX도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90원 상승했는데요. 1분기 배당금 150원까지 합산하면 24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제당 우선주는 배당락 이후 주가는 600원 하락하고 있지만 1분기 배당금은 1,000원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배당금까지 합산하면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스코홀딩스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18,500원 하락하고 있는데요. 1분기 배당금으로는 2,500원을 예상하니까 실제 손실 금액은 16,0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기말 배당금을 4월 언제 지급해 줄지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신한지주 기말 배당금은 525원으로 이번 주 금요일 5일에 지급되고요. KB금융은 23년 기말 배당금이 1,530원이고 4월 11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1,600원, 우리금융지주는 640원,
JB금융지주는 기말 배당금이 735원이고요. 이 세 종목은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9일에 같이 지급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HD현대는 기말 배당금이 1,900원으로 다음 주 9일에 지급되고요. 현대차 보통주는 8,400원, 이우선주는 기말 배당금이 8,500원인데 4월 19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1,050원, K카는 기말 배당금이 190원으로 두 종목은 4월 25일에 지급되고요. KT는 기말 배당금이 1,960원 지급되는데 아직 지급 일자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효성 ITX 기말 배당금이 300원으로 이번 주 5일에 지급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362원으로 4월 19일에 지급되고 제일제당 우선주는 2,550원으로 24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3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는 2,500원을 지급하는데 아직 두 종목의 지급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분기 배당주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3월 말이 배당 기준일이었던 기말 배당주를 몇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금융주 7종목인데요. 기말 배당주들은 배당 기준일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되는 날짜도 종목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는 날짜에 보유를 했다면 기말 배당금을 4월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배당락은 얼마나 나왔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 우선주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1,000원 하락했고요. 하지만 기말 배당금은 850원 지급되니까 실제 손실은 15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배당금 지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대신증권 우선주는 배당락 이후 주가가 2,030원 하락하면서 조금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기말 배당금으로 1,250원을 받으니까 실제 손실액은 78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말 배당금은 4월 16일에 지급을 하고요. 마지막 삼성카드도 배당락 이후 주가는 크게 하락했는데요. 4,950원 하락을 했고 기말 배당금 2,500원을 감안한다면 실제 손실 금액은 2,45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4월 1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험주들도 대표 종목만 체크를 해보면 먼저 삼성화재 우선주 배당락 이후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4%로 36,500원 하락했는데 기말 배당금 16,000원을 감안하더라도 25,000원 정도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해상은 배당락으로 주가가 1,350원 하락했지만 기말 배당금 2,063원을 감안한다면 기말 배당금보다 배당락은 적게 나왔고요. DB손해보험은 배당락으로 주가는 5,800원 하락했지만 배당금을 감안한다면 실제 손실은 5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종목은 4월 19일에 배당금을 지급하고요. 마지막 종목인 코리안리는 보유 기준일이 어제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당락이 나왔는데 주가가 190원만 하락하면서 배당락으로 인한 하락은 비교적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말 배당금은 540원인데 아직 지급 일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셨겠지만 배당주들 대부분은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종목도 많았고 영원히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상승에 따른 약간의 조정은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배당주들의 주가 상승 동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인데 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5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을 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내용이 담기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다가 막상 발표가 되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도 5월에 막상 정책이 발표가 되면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알맹이가 담겨서 발표가 된다면 재료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도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된 알맹이가 담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한국 증시가 밸류업 할 수 있는 초석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한 해도 성공 투자로 자산 많이 늘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